안녕하세요. 자, 3차 시 두 번째 주제, 그리고 3단원, 세 번째 중단원의 세 번째 주제, 사회주의 사상의 보급과 민족 유일당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배울 것은 민족 유일당 운동이 무엇인지, 또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 결성된 신간회라고 하는 이 단체, 예전에 그 배웠던 신민회랑 이름이 비슷한데요. 이 신간회 단체는 또 어떤 활동을 했으며 어떤 목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자, 민족 유일당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 민족들이 모두 통합을 해서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얘기가 뭉쳐야 된다,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1920년대, 이 시기는 이제 1920년대인데요. 여전히, 그리고 국내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다양한 이제 사상이 보급되었고 그 사상에 따라 다양한 민족 운동이 전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새롭게 전개된 운동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지금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었는데요.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된 것은 이제 먼저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굉장히 크고요. 이 러시아 혁명에서 이 레닌이라고 하는 인물이 전 세계 식민지의 약소민족들에게 음, 여러분들이 독립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라고 주장했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널리 전파하려고 했던 레닌이라는 사람 덕분입니다. 자, 우리도 이 3.1운동을 전후로 해서 이 사회주의의 이러한 얘기, 레닌의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힘입어서 3.1운동이 일어났듯이 그 이후로 청년들과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회주의가 크게 널리 퍼지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한국인 사회에서 크게 수용이 되는데 특히 한인사회당이 조직됩니다. 여기에 수장은 이동휘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네, 대한국민의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 나중에는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맡게 되는 그 인물이었죠. 자, 그리고 또한 이제 국내에서 이것은 이제 국외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국내에 조선공산당이 결성이 됩니다. 1925년입니다. 자, 그래서 민족운동은 민족주의 계열과 또 사회주의 계열로 이렇게 분야가 되고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무정부주의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다. 즉 의열단 그리고 신채호 선생의 조선 혁명선언 아마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시기에 널리 확산되었던 사상들입니다. 이 사상에 따라서 독립운동을 각자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민족주의 계열은 1920년대에 와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혹시 이제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일제가 일부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주고 지방자치제를 한다고 선전하면서 사실은 실권이 없는 자문기관에 불과한 기관을 만들어서 한국인들을 그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 또는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이 조선이 일본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일부가 된다면 우리에게도 근대화 기회, 자본이 축적되는 기회, 여러 가지 이제 번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들과 절대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치를 하는 것으로서는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도달할 수 없다. 여전히 일본의
속박에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완전 독립을 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민족주의자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는 자치를 이제 옹호하는, 인정하는 이제 부분이고요. 이들 사이에 이런 분열이 이렇게 일어나는 가운데 저기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이제 그 러시아 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이 국제공산당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노선을 조금 바뀝니다. 바꿔요. 어떻게 바꾸느냐? 먼저 이 사회주의의 그 전 세계 확산의 목표가 되는 것들을 잠시 살펴보자면 이들은 먼저 혁명을 완수해야 돼요. 혁명 완수. 그리고 혁명의 완수와 그다음 민족이 있어요. 혁명이 완수가 된다면 민족은 이미 다 해방이 된 거다. 민족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 안에 있는 여러 계급들이 중요한 거고 그 계급들은 혁명이 완수되면 이제 다 해방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코민테른이 이거 입장을 잠깐 바꿔서 일단 먼저 민족의 독립, 그들의 독립이 있어야 자유로운 사상이 있을 거 아니냐 해서 민족의 독립을 얘기하고 이후에 혁명을 얘기하자. 이런 방식으로 노선의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민족주의 계열 가운데서도 네, 여기 비타협적,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이 사람들과 제휴 손을 잡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함께 이 독립운동을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에 이제 사회주의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는 제의를 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그것을 바로 정오의 선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이 페이지를 정리하자면 사회주의 사상이 이제 보급되어서 한국인 사회에 수용이 되었고 조선에도 공산당이 결성이 되었으며 치안유지법에 따라서 탄압을 받던 사회주의자들은 노선을 변경해서 민족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이제 조금 더 사회주의의 확산 이것에 주력하기로 마음을 먹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대두된 것이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민족유일당, 즉 사회 공산당, 그다음에 민족주의에 관련된 여러 단체들, 네, 그런 무정부에 관련된 단체들을 모두 하나로 통합하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에는 이제 주변의 영향이 큽니다. 코민테른이 노선을 변화시켜서 민족주의자와 협력을 해도 괜찮다라고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에게 압력을 넣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중국이 일단 제1의 일본이라고 하는 이제 이 거대한 이제 이 식민지 건설에 나선 이 일본을 막기 위해서 제1차 국공합작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 국은 국민당. 이들이 바로 민족이고요. 민족주의이고요. 여기는 공은 공산당. 중국 공산당이죠. 공산당이 서로 합작을 하게 돼요. 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안팎으로 생겨나게 되면서 자, 그럼 우리도 민족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할 것 없이 함께 다 독립운동을 전개하자.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국외 지역에서는 한국독립유일당 국경축성회라고 해서 베이징에서 이런 유일당 운동이 진행되었고 이 삼부통합운동 이것은 바로 만주에서 진행이 됩니다. 알다시피 참, 정, 신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그래서 이 세 지역의 위치까지 우리가 확인했던 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의부가 어떻게 또 이렇게 통합운동을 거쳐서 어떻게 됐죠? 네. 국민, 네.
우리 그 다음에 혁신의회, 국민회 또는 국민당이라고도 하죠. 국민부 정정하겠습니다. 여기 국민부, 그다음에 혁신의회 이 두 개로 이제 한부통합운동이 진행되어서 형성이 됐죠. 혁신의회는 북만주에, 여기 국민부는 남만주에 이제 건설된 이제 운동이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시대에 국내에서 진행된 민족유일당 운동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 그것은 먼저 일단 앞서 얘기했던 민족주의자 세력의 분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치안유지법으로 고통을 받던 사회주의 세력이 코민테른의 노선 변화에 따라서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민족주의 세력은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일부가 자치권을 주장한 이 세력은 타협적 민족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조선 민흥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되어서 1926년에 자,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일부 사회주의 세력이 일단 연합하고요. 이것에 대한 이 사회주의 계열의 선언이 나타나게 돼요. 정우의 선언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제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결성된 민족유일당 운동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고, 그 결과 성립된 단체가 바로 여기 있는 신간회입니다. 1927년에 결성된 신간회는 일단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한 겁니다. 플러스. 자, 그리고 최초의 합법적인 민족협동전선단체입니다. 합법적인. 여기에 제가 이전까지는 모두 어떻게 활동했죠? 네, 비밀 결사로 활동했었죠. 이상재 선생이 회장이고 홍명희 선생이 부회장이며 다양한 강령을 채택했는데, 이 강령은 꼭 한번 같이 읽어봐야 합니다. 신간의 강령은 여러분들 교과서 170쪽 70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별표 10개 이렇게 해주세요. 그 강령에만 딱 봐도 아하, 이건 신간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신간회의 결성을 도표로 이렇게 이제 표시한 건데요. 여기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같이 이제 손을 잡자, 제휴하자 라고 하는데, 민족주의 모든 세력이 제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하는 거고, 이들의 주장은 완전한 독립입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의 주장은 완전한 독립입니다. 여기 타협적 민족주의의 주장은 자치론이고요. 일본의 한 지방으로서 조선이 남는다면 오히려 더 이로울 것이다. 자치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사회주의 세력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만든 단체 신간회 되겠습니다. 자, 그들의 활동에 여러분들은 주목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 강연을 개최하고,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사회운동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사료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합니다. 전국적인 확산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신간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신간회가 해소되는 상황이 돼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 신간회의 해소라고 하는 말을 이제 조금 오해할 수 있겠는데요. 해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해체. 즉, 이 서로 간에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이제 해체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탄압을 견디지 못했다는 거. 두 번째로는 국제공산당의 노선이 크게 변경이 되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국공합작이 결렬되었다. 이런 국제 정세가 큰 영향을 끼칩니다. 결국엔 이게 다죠. 이 사회주의자들은 항상 그렇듯이 민족이 우선이 아니에요. 국제공산당의 입장, 사회주의 혁명이 먼저 가장 우선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민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코민테르 국제공산당의 이제 그 지령을 반드시 따라야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신간의 해체가 이렇게 결정이 나게 됩니다. 1931년이죠. 그래서 신간회는요, 1927년에 조직이 되어서 1931년에 해체가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 코민테른의 노선 변경 내용이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는 12월 태제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이제 선언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보자면, 조선의 공산주의자는 노동자 농민 단체 안으로 부지런히 공작하고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민족해방단체 직건데 여기는 천도 형평사, 천도교, 그다음에 형평사 이것은 백정의 평등, 차별을 철폐하자, 없애자라고 주장하는 이제 그런 운동이었어요. 즉 신분적, 계급적 갈등을 해소해야 된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자, 그러면서 이런 공작에 빠지게 되면서 이제 민족주의자들과 그다음에 이렇게 손을 놓는 민족주의자들과 결별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앞서 이 신간의 활동을 사료로 보자고 했었죠. 그러면 잠깐 보면 이 둘 다 신간회가 이제 그 대중신문과 중앙일보에 냈던 건데요. 자, 이거는 요구하는 겁니다. 대외 정책안으로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달라. 조선민족을 억압하는 법령을 철폐하라. 그다음에 고문제 폐지하라. 재판의 절대 공개 이게 다 필요하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폐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거는 노동자의 권한이죠. 노동자의 3권. 노동 3권이라고 얘기하는 노동 3권. 단결권, 파업권, 단체계약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농민이네요. 농민. 농민의 소자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소년이네요. 소년과 부인. 즉 노약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들의 노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노동. 자, 그리고 8시간 노동제라고 얘기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8시간 다 초과해서 8시간이 아니라 8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12시간, 16시간 이렇게 있다고 하죠. 자,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조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20번째는 여성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차별을 없애야 된다. 이게 바로 당시에 사회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신간회가 활동을 하면서 내건 이제 요구 사항들입니다. 자, 그리고 중해일보에 실렸던 것을 잠깐 보자면 이들이 신간회가 어느 이제 그 단체 어느 계층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청년운동입니다. 청년들이 건전한 생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해야 된다. 자, 그리고 조선 청년 총동맹을 지지한다. 노동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실생활을 조사해서 조선 노동 총동맹을 만들어야 된다. 동맹이 두 번 나왔죠. 1번 조선 청년 총동맹, 2번 조선 노동 총동맹. 자, 그리고 여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근우회, 기억해 주세요. 근우회를 해야 된다. 근우회는 신간회의 자매단체다라고 얘기하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자, 그 다음 형평운동입니다. 형평운동. 형평운동은 자, 백정에 대한
차별을 어떻게 한다? 없애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형평운동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민족유일당 운동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유일당 운동은 일단 코민테른의 노선 변화에 따라서 진행이 됐고 중국은 제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면서 중국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국독립유일당 북경축동위원회가 지금 여기 있는 북경이라고 하는 곳 베이징에서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삼부통합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는 베이징, 여기는 만주 지역에서 자, 그러면 국내에서의 이제 배경은 무엇이냐? 민족주의 세력의 분열.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자치권을 얻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치안유지법으로 사회주의 세력이 크게 탄압을 받게 되죠. 자, 그 과정상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일부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한 이제 회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조선민흥회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회주의 세력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손을 잡을 것을 주장한 선언이 있었죠. 네. 사람 이름 같죠? 뭐, 정우회 선언. 자,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신간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신간에는 최초의 합법적인 민족협동전선 단체 조직이다. 자, 회장은 누구? 그렇죠. 이상재 선생. 부회장은 홍명희 선수. 각 지회를 중심으로 순회 강연을 나갔고요. 노동운동, 농민운동, 그다음에 수재민 구호활동.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신관회가 활동했던 어떤 그 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노동운동, 노동자들, 농민들,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인 수재민 같은 여성에게 그렇고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전국으로 퍼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신간회입니다. 자, 해소라고 하는 건 해체인데요. 일제가 크게 탄압을 했다. 코민테른의 노선이 변경했으며 중국의 국공합작이 결렬되는 등 국제정세에 크게 변화가 일었다. 자, 또한 자 이제 마지막으로 1927년에 만들어진 신간에는 몇 년까지 가죠? 네, 1931년까지 가죠. 자, 그렇다면 이제 20년대 후반을 신간회가 장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신간회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